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상승해 오던 시장이 잠시 비틀거리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이후 상승이 계속될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증했던 걸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가 상승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하락하자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1월 들어 딱 한 주 동안 증가했던 신용대출 잔액이 10월 한 달에 걸쳐 증가한 신용대출 잔액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죠.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서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들어오던 투자 자금이 4,000을 돌파하자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빠르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2021년 코스피가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상승 흐름이 6개월간 더 이어지긴 했지만 3,000을 돌파하기 전처럼 강력한 흐름이 이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상승이 둔화되다가 2021년 7월부터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였고 1년 동안 기분 좋게 이룬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죠. 그나마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수익을 얻었지만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수익 대신 큰 손실을 얻었습니다. 맛보기로 투자금을 조금만 넣었다가 큰 수익률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뒤늦게 큰 돈을 넣었고 그 후에 큰 하락을 맞이한 사례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스피가 4,000을 넘어서자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투자자들의 심리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쩌면 끝없이 바뀌어가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흐름을 파악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 2,400으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4,000을 넘어섰습니다. 곳곳에서 수익 인증이 쏟아지게 되면서 홀로 뒤처졌다는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굳이 무리해서 덤벼들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NH투자증권에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잃었는지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코스피는 무려 70%나 상승했죠. 그런데 같은 기간 NH투자증권에서 주식을 매도한 개인 고객 171만 8천 명 중 무려 28.6%가 손실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총 손실액은 3조 111억 원으로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613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익을 낸 사람들의 평균값은 483만 원으로 오히려 손실 금액보다 더 적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SNS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수익 인증은 도대체 뭘까요? 실제로 수익을 낸 사람들 중에서도 3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람의 비중은 고작 3.4% 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어도 대부분은 소소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심지어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말을 안 할 뿐이죠. 거액의 수익 인증은 정말 극소수의 사례일 뿐입니다. 왜 나만 뒤처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뒤늦게 무리해서 덤벼들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수가 상승할 때 포모의 감정을 느끼기 정말 쉬운 구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몇 개의 대형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수를 끌어올리는 몇몇 대형주를 보유하지 못했다면 지수가 70% 올랐어도 내 계좌는 그만큼 오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포함한 몇몇 대형주가 이끄는 상승장에선 중소형주 자금이 대형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주도 종목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굳이 상승장에서 아픈 종목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아픔을 더 크게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플러스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그 성과를 드러내며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상승장에선 온통 수익을 냈던
됐다는 이야기들 뿐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70%나 상승한 엄청난 흐름 속에서도 손실을 확정지은 비중이 30%나 된다면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의 손실 확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권하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게 주식 투자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년 시장 지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개인 투자자 중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상승장일 때가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초보 투자자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Everything R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보유하든 그냥 다 오른다는 말입니다. 이럴 땐 겁없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익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이런저런 투자 실패를 겪으며 돌고 돌아 결국 배당 투자로 정착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매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국내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면서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배당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어설픈 투자로 시간을 낭비하느니 조금이라도 빨리 배당 투자를 시작하는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꾸준히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 효율을 따지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배당주가 성장주를 이긴다는 생각으로 배당 투자를 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는 게 아닙니다. 성장주든 배당주든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기만 한다면 둘 다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도의 방향을 잃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주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상승장에선 겁없이 덤벼들고 하락장에선 겁이 나서 매수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투자자 관점에선 주가 하락이 곧 배당 수익률 증가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심리적 위축 없이 꾸준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배당 투자를 기본에 두고 적립식으로 배당 ETF를 모아가면서 성장주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당금을 늘려가는 배당 투자자지만 성장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배당주와 성장주 뭐가 정답이냐를 두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성장주 수량을 조금 줄여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 선택에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아내의 계좌입니다. 2021년 9월에 아내 계좌로 1억 원을 투자한 영상을 예전에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억 중 7천만 원만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3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했었습니다. 강한 상승이 펼쳐지던 시기라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란 걸 알면서도 만일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했던 겁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상승 흐름이 단 3개월 만에 끝나고 1년에 걸친 지겨운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한 덕분에 어려운 시기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아내 계좌를 운용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다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만 공격력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아내 계좌 업데이트 상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제 계좌에 현금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이번엔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섰던 시점에 자산을 더 크게 불려야겠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일부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배당 ETF와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4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자산이 지금은 3억 5천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아쉬움 없이 일부 수량을 현금화했습니다. 어차피 최고점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조정 후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먼저 세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을 2천만 원 정도 매도해서 커버드콜 ETF로 옮겼습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SOX의 천주는 여전히 남겨놨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보유자산이 올라서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성장주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통해 4천만 원 정도를 현금화했습니다. 투자원금의 절반 정도를 회수했기 때문에 하락장이 찾아와도 심리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성장주를 매도해서 생겨난 자금의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늘리는 데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성장주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이지만 배당 하나만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시에 성장주도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제가 하락장, 횡보장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를 5년 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배당 투자가 심리적 안정을 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연 배당금이 평균 8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 8만 원이 아니라 연 8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당금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연금술사 채널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배당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상위 10에서 20%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 배당금은 연평균 86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7만 2천 원 수준이죠. 배당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겁니다. 상위 10%는 연 1,579만 원입니다. 월 13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전체의 91%의 배당금을 상위 10%의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배당연금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배당연금은 이미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당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배당 투자는 평생에 걸쳐 목표를 이루어가는 투자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배당금이었죠. 그때 한 구독자님께서 너무 적은 배당주 수량을 보고 놀라셨는지 다른 계좌에 배당주가 더 많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배당 투자 채널인데 배당주가 너무 적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만도 합니다. 진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적은 수량도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공개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나름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땐 지금의 제 자산과 제 배당연금이 소소해 보이는 순간이 분명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힘을 빌려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배당연금 투자자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달성하고 싶으신 배당연금 목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